네, PPT 통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몰아서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동안 작년 국감에서도 쭉 봐왔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마는 발생 지역, 그 범죄가 발생하는 지역이 결국 위치 추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00m 이내에서 발생하는 혹은 자기 집에서 발생하는 것이 33%에 달하고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검거일도 사실 빨리 잡힐 것 같은데 4주 이상 지속되는 게 거의 23%입니다. 그것은 경찰과 법무부 공조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명인 것이죠. 그 다음요. 그래서 경보 발생 현황을 보면은 여기 밑에 현장 출동이 2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강윤성 사건이 났을 때도 2차 그 두 번째 숨진 사람들을 숨진 그 피해자를 막을 수도 있었는데 저런 현실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우리 그 이수정 참고인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선 이렇게 CCTV 관제센터에 경찰관을 상주시키는 거 네.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러시죠. 네. 네, 그리고 위험성 평가 지표를 만들고 고위험군을 분류를 해서 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짧게 견해를 말씀 주신다면요. 네, 뭐 지금 일단 한 3,000명 정도가 계속 지난 10년 동안 차왔거든요. 전자 네. 발찌를. 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보통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라고 추정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 위주로 애당초에 전자감독법이 도입이 될 때 네. 가장 재범 위험성이 높은 집단을 관리 감독을 하라고 도입된 게 지금 이 전자감독제도인데요. 문제는 지금 전자감독이 그 고위험군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부 중간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대체 형벌의 형태로도 이제 같이 집행이 되는데 문제가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숫자가 금년도 들어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제 뭐 수용을 좀 대체해보자. 네. 코로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관리가 더더욱 안 돼서 야간에는 지금 주간에 한 보호관찰관 1명당 한 17명에서 18명 정도 관리를 하는데 그렇죠. 야간에는 다 퇴근을 하니까 5배의 어떤 관리 감독의 한 수요가 86명 정도로 네, 알고 그러다 있습니다. 보니까 사실은 야간에는 지금 대부분 재범이 야간에 일어나거든요. 예. 준수사항 위반도 지금 강윤성의 경우에도 외출 제한 명령을 야간에 어긴 겁니다. 네. 그런데 출동을 못한 말씀하신 대로 못했기 때문에 네. 이 야간에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현재의 보호관찰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작년도에 특사경 제도가 을 이제 도입됐죠.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네. 특사경이 사실은 무조건 많이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보호관찰관으로 뽑기에는 또는 이제 어떤 보직 변경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다 보니까 사실은 경찰이 말씀하신 대로 두 곳의 이제 관제센터에 근무를 하든지 네. 네. 저는 희망사항은 모든 보호관찰소에 지역사회 경찰들이 근무할 수 있는 제도, 네. 예를 들자면 해바라기 센터처럼 네. 네.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면 그러면 참 그 위험한 순간에 경찰의 조력을 받기가 쉬울 것 같다. 그리고는 아무래도 결국 이 일이 네. 법무부의 일이다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데 업무가 너무 이 서로 뭐 어떤 그렇습니다. 이 벽이 너무 두터워가지고 협력이 전혀 되지 않아서 강윤성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 출동했지만 전과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로 출동을 한 것이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데에 사실은 책임이 없지 아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만약에 경찰이 있었으면은 누군지 알고 추적을 했으면 훨씬 더 의지를 가졌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